다음 주까지 굵직한 이벤트들이 있죠. 미국에는 이제 잭슨홀 미팅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거기서 제롬 파월 의장 발언 저희가 주목하고 있고, 그리고 주말 사이에 일본 들렀다가 미국으로 이재명 대통령 가서 아마 굵직한 얘기들을 하게 될 텐데, 전략적으로 8월, 9월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시장 얘기를 KCGI 자산운용 김홍석 본부장하고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랑 네. 이번하고 시장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요. 그죠? 어떻습니까? 그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고요. 네. 뭐 예상했던 대로 시장은 7월부터 8월에 네. 들어서 조금 횡보 약간 소폭의 조정 네.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연내 3,400포인트까지는 갈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모양새로는 에너지가 조금 약해지는 듯한 모습. 내부적으로는 이제 뭐 세법 개정안과 관련된 이슈가 있고, 외부적으로는 그간 올랐던 종목들이 좀 크게 조정을 받는 부분도 있고요. 오늘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아직도 그 견해는 변화가 없으신가요? 네, 변함은 없습니다. 예.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죠. 변함없는 근거. 뭐 사실은 네. 저희가 계속 말씀드려 왔지만은 내수 소비는 계속해서 좀 부진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출에서 우리가 그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거고, 상반기에 어떻게 보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뭐 산업재, 특히 전력 산업기기라든지 아니면 뭐 조선, 그다음에 방위산업 네. 주가 굉장히 흐름이 좋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7월, 8월에 들어면서 조금 조정 국면이 보이고 있고, 마찬가지로 또 소비재 쪽에서도 예를 들어서 K-팝이라든지 K-뷰티, 그다음에 K-푸드 이런 한국과 관련된 것은 굉장히 그 글로벌리 지금 선풍적인 인기가 끌고 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반기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7월하고 8월에 들어서 좀 조정을 좀 일부 개별 종목들을 좀 많이 좀 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실적은 여전히 좀 좋은 편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으면은 그거에 따라 이제 투자 매력도가 또 다시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어차피 9월, 10월, 11월로 갈수록 다시 재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방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지만, 네네. 또 원전도 그렇고 아직은 좀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매력적인가에 대해서 조금 좀 생각을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공격적으로 들어가려면은 조금 더 주가 하락을 좀 더 보고 싶다,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방산과 원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최근에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만은 여전히 좀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조금 비싼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예. 그러면 이제 두 가지지 않습니까? 주가가 더 빠져서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거나, 네. 아니면 매력적인 뭔가가 나와줘서 예. 미래 전망을 더 밝게 해주거나, 맞습니다. 어느 쪽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십니까? 저는 주가가 조금 더 조정이 와서 저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조금 더 높아지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저는 더 오히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의 가능성이 좀 더 예. 있어 보인다. 네. 네. 근데 뭐 방산 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또 한미 정상회담을 또 앞두고 그쪽에서 약간 좀 좋은 뉴스가 나올 수는 좀 있을 가능성. 방산이에요? 예, 예. 방위산업 원전 관련. 말고 방산 쪽이요? 뭐 원전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뭐 그런 뉴스 플로우는 더 단기적으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 가능성으로 따지면은 오히려 그런 뉴스 플로우보다는 그냥 그 주가 조정에 따른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조금 생기는 그런 거를 조금 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이제 자산운용사고 고객들 자금을 이제 펀드에서 운용하시고 국내 시장 중심이시지 않습니까? 예, 본부장님 저는 이제, 그렇죠. 네, 국내 쪽 담당이시니까. 네. 그러면 실제 포트폴리오에서 아까 말씀하신 약간의 조정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했던 원전, 방산, 뭐 조선까지 포함이나요? 조선은 아닌가요? 조선은 아니고요. 조선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포트에서도 많은 비중을 여전히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조정의 가능성이 있는 두 섹터에 대해서는 조금 포트 조정을 해놓으신 예, 상태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다시 재진입하실 때는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건 커플 이슈가 좀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대답을 정확하게 못 하시는데, 사실은 운용사들이 우리가 뭘 삽니다, 특정 종목을 얘기하거나 이런 것들은 법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그래도 이제 우리가 전략적인 얘기를 할 때 아까 말씀하신 밸류에이션이 이제는 어느 정도 네. 적당해졌다, 네. 이런 표현으로 저희가 또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시장은 오늘 기대감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변수를 가장 큰 건 뭘로 보고 계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투자를 조금 어느 분야에 네.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여를 해달라. 뭐 이런 부분이 조금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도 될 수 있고, 네. 동시에 또 기회도 될 수 있고, 약간 양면에 조금 양면의 날을 가진 뭐 칼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기업이 하나가 조금 최근에 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인텔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회사 이름을 제가 특정 아니, 해외 기업인데 그건 예, 괜찮습니다. 네. 특정하기 싫어서 말씀 네. 안 드렸었는데 어쨌든 그거를 이제 그 미국 정부에서는 굉장히 좀 살리고 싶어하는 음. 그런 측면이 있어서 뭐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뭐 소프트뱅크에서 뭐 2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뉴스도 제가 봤습니다만은 네. 그런 비슷한 어떤 투자를 좀 유도하기 위해서 뭔가 압력 아닌 압력 그런 것들이 조금 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주가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네. 좀 투자 기회로 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주가가 만약에 좀 조정이 온다고 하면은 뭐 그런 부분이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뭐 알래스카 쪽에 이제 네네. LNG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 또 투자를 또 적극적으로 같이 한국이 좀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뭐 네. 이런 이슈들도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기회와 단기적인 뭐 주가 조정의 어떤 그런 부담 뭐 이런 것들이 좀 동시에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최근에 이제 원전 관련 얘기 워낙 많이 나와서 저희가 알래스카 LNG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네. 분명히 정상회담에 그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저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반도체와 관련돼서는 들어오는 뉴스들이 좀 헷갈린 것들이 많아요. 오늘은 네. 또 TSMC나 뭐 이쪽에 대해서는 보조금 주더라도 뭐 이른바 지분 획득은 안 하겠다라는 얘기가 또 정부 발로 나오기도 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성이라든지 뭐 이런데 보조금 준 만큼 네. 지분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도 나오는데 맞습니다. 그거는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그렇게 직접적인 그 프라이빗 컴퍼니의 네. 지분 취득을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저는 그것이 뭐 선례도 없다 보니까 네. 사실은 좀 그 미국에 어떻게 보면은 특히 이제 뭐 데모크랫도 아니고 리퍼블리컨 쪽은 특히나 민간 쪽에 적극적으로 정부가 이렇게 개입하는 거를 네. 원래 또 꺼려하기도 하고 좀 저는 좀 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흐름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SK 하이닉스도 긍정적으로 계속 보십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삼성전자 쪽으로 조금 이 시각들이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관계는 뺏는 자와 뺏기는 자의 약간은 델리케이트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HBM이라는 이제 새로 굉장히 커진 시장에서 차지를 한 부분이고 삼성전자는 이제 그 부분이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진입을 못하고 후발주자로 이제 그 시장을 뒤늦게 참여해서 이제 뺏어야 되는 입장이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 삼성전자는 진입을 하게 될 것이고 네.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을 뺏어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역시 또 미국의 마이크론도 그 시장을 또 뺏어가는 측면이고 그러니까 네. 하이닉스는 수성을 하면서도 시장 점유율을 물론 시장 자체는 파이는 계속 커지겠지만은 시장 점유율을 뺏긴다는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주가가 아무래도 지금 조금 좀 불리한 측면은 있고요. 네. 삼성전자는 이제 없던 거에서 생기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또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파운드리도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그런 희망적인 최근에 뭐 테슬라의 수주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최악의 국면에서 계속 벗어나면서 좋은 소식들이 앞으로 계속 기대가 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펀더멘털은 이제 하이닉스가 돈도 잘 벌고 다 좋지만은 주가는 반드시 꼭 그런 거는 아니다. 그래서 주가는 삼성전자가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얘기고 그런 흐름들이 저는 네. 당분간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계속 이어지는 거는 아니고 하이닉스가 이렇게 주가 갭이 계속 벌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또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또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또 그 상황에서는 또 하이닉스가 또 달릴 수 있는 구간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을 얘기하면은 뭐 삼성전자가 좋을 수는 있지만은 뭐 3개월, 6개월 연말까지를 본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결국 전반적인 반도체의 어떤 긍정적인 그런 거를 결국 같이 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연말을 보면 수익률 차이는 그렇게 크게 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삼성전자 매력도가 좀 더 높은 것 같고 네.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여기서 조정이 나오면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아지면서 또 SK 하이닉스 쪽에 대한 뷰가 좋아질 거다 이런 네. 말씀이십니다.
자동차는 어떻게 봐야 될까? 분명히 이번에 또 현대차도 같이 재계로 들어가고 있고 네. 관세와 관련돼서 조금 불리해졌다라고는 합니다만 최근에 모양새를 보면 그래도 꽤 선방을 잘 하고 있고요. 완성차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저는 최근에 네. 자동차가 주가가 올랐던 거는 네. 그동안에 사실은 다른 뭐 방산이라든지 다른 거에 대해서 조선이라든지 다른 섹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부진하고 눌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반사 이익을 조금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펀더멘털이라든지 어떤 앞으로의 어떤 그런 이익의 어떤 가시성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저는 자동차는 조금 더 계속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관세라는 부분도 있지만은 네.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이 이제 높아진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소비에 조금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구매력이 떨어질 수 네, 있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지금 물가 상승하고 경기 침체가 동시에 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이 가능성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뭐 당연히 그 자동차는 네. 구매를 미루는 첫 번째 아이템이거든요. 고가 상품이니까 예, 비싸니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특히 신차 판매에 있어서는 타격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는 이럴 때는 뭐 당분간은 주가가 펀더멘털적으로 너무 안 좋은 국면으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커져서 저는 주가도 그렇게 단기적인 뭐 이렇게 네네. 그런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정말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하반기를 이른바 반바지 장세. 그러니까 반도체는 앞서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네, 얘기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바이오하고 2차 전지가 남았거든요. 네, 예.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떠세요? 저는 계속해서 뭐 자동차와 네. 2차 전지도 또 결국은 비슷한데 지금 ESS로 해가지고 2차 전지가 최근에 조금 주가는 좀 반등을 했었습니다만은 네. 2차 전지라는 걸로 이렇게 보면은 ESS 시장은 사실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에 비하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조그만 시장이고요. 그나마 굉장히 수익성이 떨어지는 저가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공장의 최악의 공장 가동률을 조금이나마 회복하는 데 조금 도움을 될 수 있을지언정 네. 전반적으로 2차 우리나라 특히 삼원계에 치우쳐져 있는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의 어떤 수익성을 턴어라운드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가 사실은 전환도 굉장히 좀 특히 미국 시장 경우에 이렇게 빠르지 못할 걸로 생각이 되고 네. 거기에다가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삼원계 배터리는 계속해서 그 원가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네. 저는 수익성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계속해서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사실은 뭐 ESS든 뭐 여러 가지 조금은 그나마 긍정적인 뉴스로 주가가 좀 반등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주식을 좀 그나마 손실폭을 좀 줄이신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빠져나오는 거를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바이오는요? 바이오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는 긍정적으로 예. 보고 계시고. 그럼 그 외에 저희가 8, 9월을 넘기면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까지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짓죠.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계속해서 이제 그 K 컬처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 자체가 지금은 글로벌리 굉장히 유행이 되고 있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중동,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중앙, 남미까지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특히 화장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미용기기라든지 뭐 음식료라든지 뭐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최근에 네.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은 종목들 꽤 있거든요. 근데 펀더멘털은 여전히 보시면은 개별 기업들은 뭐 40%막 이렇게 매출 성장률이 나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네네. 기업들은 꼭 이번 기회에 굉장히 좋은 기업을 굉장히 저렴한 매력적인 가격에 살 수 있는 투자 기회로 삼는 것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그런 수익률로 알겠습니다.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장품, 엔터, 식품 중에 예. 수출 잘 되는 데들 네, 네. 여기 주목해 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KCGI 자산운용 김홍석 본부장과 오늘은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